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물체의 운동 형태를 이러한 속도와 가속도로 나타내고, 이러한 속도와 가속도로 나타낸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냐, 그 능력을 보는 단원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이 단원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첫 번째 형태가 그래프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 그래서 문제 형태가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 현재 1-1번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그래프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긴 문장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면서 그 안에 몇 개의 힌트를 주고 문제를 풀라는 경우, 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그래프 푸는 요령을 알려드린다면은, 자, 그래프를 푸는 요령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이번 단원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순서가, 첫 번째가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X축이 현재 시간, Y축이 속도라고 했을 때, X축이 현재 시간이고 Y축이 속도라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뭔가. 자, 여러분은 수학에서 기울기의 정의는 뭐죠? 수학에서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의 의미는 X인 시간의 증가량분의 Y인 속도의 증가량, 즉 가속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기울기가 뭐다, 면적이 뭐다, 이렇게 그래프마다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 그래프의 종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암기하기도 힘들고 헷갈리니까 이 기울기의 정의를 통해서 시간분의 속도니까 가속도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으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면적. 이 그래프 아래에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현재 이 면적은 속도 x 곱하기 y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삼각형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도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면적은 x 곱하기 y, 즉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속도 곱하기 시간은 바로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첫 번째 x, y, 두 번째 기울기, 세 번째 면적의 각각의 의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보기의 내용들을 하나씩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긴 형태의 문장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이 첫 번째 알려드린 방법인 그래프를 사용하면은 쉽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긴 문장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서 다시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기의 내용들을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접 1-1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 현재 그래프 형태로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현재 첫 번째 1단계 X축이 현재 시간이고 Y축이 위치라는 걸 여러분들 찾았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자,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자, 보기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4초일 때 동수가 도라보다 앞서 있다. 자, 앞서 있다는 얘기는 많이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래프의 Y축이 간 위치,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4초일 때 보면은 현재 도라가 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도라가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0초부터 8초까지의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 구하는 식은, 자, 일반적인 그냥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면은 평균 속력은 앞에다가 촉만 붙이면 돼요. 즉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그게 평균 속력이 된다고. 자, 그렇다면은 현재
0초부터 8초니까 현재 전체 시간은 같고, 그러면 전체 거리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자, 8초 동안에 이동 거리는 둘 다 60으로 같네요. 자, 그렇다면 전체 시간 같고 전체 이동 거리 같으니까 평균 속력이 둘 다 같다고 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티그. 자, 동수가 도라보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다. 자, 먼저 통과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자,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죠? 시간이 짧게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100m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0m를 도라가 저 먼저 통과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100m는 도라가, 동수가 100m가 여기서 봤을 때, 그렇죠. 동수가 먼저 통과하네요. 그래서 동수가 도라보다 현재 100m를 동수는 이 시간에 통과를 하고 도라는 15초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동수의 100m 통과 시간은 13초, 도라의 통과 시간은 15초니까 동수가 도라보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다. 맞는 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비교적 쉽게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2번부터 다시 또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역시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프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x가 뭔지 y가 뭔지, x축 현재 시간, y축 속도라는 걸 해결했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자,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x의 시간의 증가량 분의 y 속도의 증가량이니까 가속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거. 다음 세 번째, 자,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뭘까요? 자, 면적 현재 x 곱하기 y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면은 변이 또는 이동 거리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3초일 때 속도는 8m/s이다. 자, 현재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0에서 5초 동안에 이 기울기가 3, 즉 가속도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가속도가 3이라는 얘기는 1초의 속도가 3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3초일 때 속도는 8이 아니라 9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 자, 니은 평균 속력 다시 물었네요. 자, 평균 속력 우리 어떻게 그랬죠? 평균 속력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자, 그렇다면은 전체 시간은 0에서 10초니까 10초가 되겠고, 전체 이동 거리 우리가 세 번째 면적 이용하면 되겠죠. 자, 면적 요 사다리꼴 면적 구하면은 90m가 되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9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고. 자, 디귿 7초부터 10초 사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자, 현재 이 전체 넓이가 현재 면적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면적이 만약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이 면적이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뒤로 가는 영역인데, 현재 계속 이 물체는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즉 운동 방향은 현재 계속 0에서 10초인 상태에서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자, 7에서 10초 동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 현재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좀 더 팁을 드린다면은, 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즉 힘의 방향이 같으면은 속력이 증가하고,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즉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은 속력이 감소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1-2번 문제 정답 2번. 자, 다음은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역시 그래프로 주어져 있네요. 자, 이제 그래프 나왔을 때 첫 번째 X축 시간, Y축 속도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기울기가 가속도이겠구나. 자, 세 번째 그렇다면은 그래프의 면적이 이동 거리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보기 해결해 볼게요.
자, 기억. 이동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자, 현재 A는 이 삼각형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 삼각형만큼 뒤로 갔으니까 전체 이동거리가 40m가 되겠네. A. 자, B는 마찬가지 이 사각형 넓이니까 B도 40m로 둘 다 이동거리가 같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 자, 두 번째.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네요. 자, A의 가속도면은 그래프의 두 번째 기울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기울기는 2분의 20, 즉 마이너스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20 해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의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10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고. 자, 디귿 평균 속도 또 물었네요. 자,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 우리가 앞에서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평균 속도 A는 앞으로 20m 갔다가 뒤로 20m 왔으니까 A는 변이가 0이네요. 그렇다면은 평균 속도는 B가 무조건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B가 A보다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으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그래서 조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가 다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단원의 그래프의 여러분들이 해석 능력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인 시간 속력 그래프로 한꺼번에 나타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나의 그래프를 이렇게 확대했을 때 B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자, 가에서 A의 운동을 한번 살펴봤을 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A의 이 사각형 면적이 바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 이유는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사각형 넓이 2, 즉 A는 2초 동안 속도가 2로 이만큼 증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2초 동안의 속도가 2 증가하는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다에서 C는 현재 시간 거리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 즉 기울기가 8, 즉 속력이 8로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C의 운동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속력 그래프로 세 개를 한꺼번에 나타내니까 한눈에 보기에 여러분들 알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려준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라든지 면적을 이용해서 보기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기 첫 번째, 0초에서 2초까지 C의 가속도는 0이다. 현재 C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맞는 표현이고. 자, 두 번째, 자, B의 평균 속력을 물었네요. 0에서 2초까지. 자, 평균 속력 우리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알겠죠? 전체 시간분의 전체 시간 2초, 전체 이동거리, 이 B의 이 삼각형 면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 면적 8 해서 평균 속력이 4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더 알려주자면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구해도 되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의 절반 값이 평균 속력이에요. 즉 0과 8의 가운데 값인 4가 평균 속력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이걸 이용하는 게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지막에 디귿 해결하자면은, 자, 이동거리가 가장 짧다. 자, 가장 이동거리가 짧다는 것은 이 그래프의 면적 이동거리니까 A의 이동거리는 이 삼각형 면적이 되겠고, B의 이동거리는 이 삼각형 면적, 마지막 C의 이동거리는 이 사각형 면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C가 가장 많이 이동했고 A가 가장 적게 이동했다는 것을 한눈에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의 변환까지 각각의 다양한 세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로 이렇게 변환해서 푸는 연습을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좀 다르게 그 전까지는 그래프 형태가 주어져 있다면 자, 이 문제는 그래프 없이 문장 형태로 물체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문장 형태의 어떤 물체 운동을 어떻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서 문제를 푼다. 자, 그러면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인 시간 속력 그래프로 이 물체를 나타내 보면은 자, 현재 처음 속력이 20, 평균 속력이 1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말은 처음 속력이 20이어서 평균값이 15라는 얘기는 속도가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처음 속력이 20이고 그 다음에 평균값이 15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식이 우리 앞에서 배울 때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였는데 이거 말고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렸죠. 평균 속력은 바로 뭐였냐면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절반값.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 중요한 팁인데 평균 속력은 즉 전체 시간의 중간값의 속력이 평균 속력이다. 즉 이 시간의 가운데 값이 요 속력이 평균 속력이라는 거 여러분 중요한 팁이니까 한 가지 알아두고 자, 이 팁을 몰랐어도 자, 이 문제를 그대로 다시 풀어본다면은 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자, 현재 이동 거리가 15m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문제의 이 그래프의 이 면적이 1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면적이 15가 되기 위해서는 요 시간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요 시간을 여러분들 구하면은 1초가 나오죠. 자, 그래서 시간을 1초라는 걸 구하고 마지막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가속도의 크기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 가속도를 찾아냈는데 자, 꼭 가속도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 많이 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